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먼저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불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입니다. 요즘 살아가시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어려울수록 우리가 좀 더 신심을 내쉬어서 모든 것을 또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를 잘 하시면 그 어려움들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그 108배를 통해서 국민과 또 우리 불자님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도록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스님. 딱 1년 전이었죠. 네. 대한불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신 직후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 청해 들었고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1994년 종단 개혁 이후에 최초로 총무원장 단일 후보로 추대되셔서 세상을 한번 놀라게 하셨고요. 이와 함께 또 매일 아침 취임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 기도 정진하시면서 일과 시작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우리 불자님들 깊은 울림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난 1년 돌아보시면 어떠신지 우선 정말 많이 바쁘셨을 것 같고요. 1년을 돌아보신 소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총무원장 소임을 보기 전이나 또 지금이나 사실 수행자로서의 마음은 한결 같고요. 네. 대신 이제 몸이 좀 바빠지긴 했습니다. 이제 108배는 원장 소임 전에도 해왔던 것이고 또 소임을 맡은 이후로는 국민과 또 우리 모든 불자님들의 그런 번뇌, 108번뇌죠. 즉 모든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종단과 또 불교의 중흥에 대한 그런 염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운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께서 총무원장에 취임하시면서 이제 3가지를 3대 기조로 종단 3대 기조로 꼽으셨습니다. 소통, 그리고 포교, 교구. 이것을 기조로 이제 종단 중흥에 또 불교 중흥에 새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발전과 원력 여전히 꾸준히 이어오고 계십니다. 불교계 안팎에서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고요. 우리 종단이 굉장히 안정됐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최근 37대 총무원 집행부도 새롭게 꾸리셨고요. 종책 과제들 앞으로 더욱더 역동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단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 우리 모든 종도들의 불교 중흥에 대한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 또 우리 종정 스님이야 원로 대덕 스님들 그리고 중진 스님들의 응원에 힘입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부실국장 스님들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들 그리고 또 총무원들 그리고 사부대중 모두의 헌신적인 그런 협조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포교 영향을 강화하고 또 불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2기 집행부도 전직 스님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스님들 각자가 불교 중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성과들을 충분히 이루어낼 것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 다양한 종책 사업들 한 가지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역시 천년을 세우다가 아닌가 합니다. 이 슬로건을 원장 스님께서 직접 지으셨다고 들었고요. 천년을 세우다에 담긴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제안한
글귀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종도들과 또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천년을 세우다의 의미는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런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대한민국을 21세기의 문화 강국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과거 천년의 중심에는 17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얼과 함께 그렇게 해온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나라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천년의 그 찬란한 역사를 세우는 그런 상징으로서 천년 전에 조성되어서 지금은 엎드려 계시는 남산 열암곡 마의 부처님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주춧돌 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미래 천년이라는 성과를 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바로 불교의 새로운 그 중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을 세우다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불교의 미래 천년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존재 이유인 중생의 고통을 덜고 또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이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 그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리고 모든 이의 청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지난 4월이었습니다. 스님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요. 활발한 활동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요도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서 스님께서도 가장 먼저 꼽아주셨던 그 열암곡 마일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일기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남산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그 4월 28일 날 그 경주 남산 열암곡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열암곡 마일부처님 바로 모시기 그 천일기도 입제 법회를 봉행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시겠다는 그런 발언을 또 모으고, 더불어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명상센터 건립, 그리고 미래 세대 인재 양성, 또 지역 불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천일 기도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열암곡 천일 기도는 또 한국 불교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사회와 또 역사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이고, 또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으로 불교 중흥과 또 국민 행복에 새로운 천년을 이루겠다는 서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에 동참하는 우리 사부대중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고, 또 현재 열암곡에서는 마예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일 기도를 진행 중에 있지만 그 기도 외에도 지금 많은 불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열암곡 참배는 언제든 가능하고요. 많은 불자들이 또 열암곡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 천년을 세우다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석굴화 부처님 못지않게 그야말로 아름답고 또 미풍당당하신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게 된다면 얼마나 신심이 날까 지금도 이미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쯤이면 스님 온전한 이 부처님을 바로 만나 뵐 수 있게 될지, 신견할 수 있게 될지 예상이 좀 되십니까?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불자라면 누구나 간절히 그런 바라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술적인 부분부터 지금 기술적인 부분까지 현재 전문가들이 연구를 열심히 진행 중에 있고요. 정부 기관부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뭐 아마 곧 결과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모의 실험 등을 거쳐서 바람직한 보존 방안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네. 열한국 부처님은 우리나라 성보임과 동시에 중요한 그 문화유산이기도 해서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그런 시각 그리고 관점 그리고 입불 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 역시도 이러한 여러 그 목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네. 아마 합리적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곧 열한 부처님이 바로 모셔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열한국 부처님 옛 모습 그대로 여법하게 모시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원장 선생님께서 특히 강조하셨던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이 선명상센터 건립입니다. K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 스님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국민의 마음이 모두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인이자 불교 그리고 또 수행자로서의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4차 인공지능의 시대가 지나면 더 이상 물질 문명에 기대는 그러한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간의 어떤 괴로움은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교를 아주 쉽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이 바로 선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명상을 이제는 한국에서도 네. 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그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할 작정이고요. 네. 그래야 그 명상을 통해서 불교를 포교하고 신도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나 와서 체험해보고 또 그렇게 세계적인 명상센터를 또 도심에 건립을 해서 지금 108가지의 그 명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이고요. 네. 마지막에는 불교 최고 수행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간화선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명상 전문가들과 수차례 그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또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을 어렵게 생각들을 하지만 선 사상 또한 명상에 들어가서 단계별로 수행력을 높여 나갈 수가 있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간화선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출가의 길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또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장점을 잘 살린 그런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고, 또 실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상은 불교적으로는 그 참선의 한 방편으로서 중생이 가진 어떤 불편, 괴로움, 네. 또 걱정, 근심을 모두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말부터 종단 안팎의 명상 전문가들과 또 스터디 모임을 시작을 했고, 네네. 또 꾸준히 회의를 거듭하면서 명상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아마 선명상 프로그램 초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고, 네. 지금은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각종 그 명상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또 계략적으로 108가지의 명상법을 선별해서 명상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그 상담과 안내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와, 108가지 명상 체험, 스님 하루빨리 선 명상센터 건립이 돼서 저도 한번 꼭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대한불교 조계 중에 중추가 되고 있는 25개 교구본사의 역할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원장 스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교구들이 전부 다 활기와 의욕을 가지고 또 포교와 전법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아직 성과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도 있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우리 종단은 그동안 중앙정무기관에서 수행하는 그 정무행정의 많은 부분을 교구로 이양을 했고, 네. 또 교구에서 책임 있는 그 정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단에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포교적 관점에서 교구본사가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요. 이를 위해서 종단의 유관기관과 또 교구본사가 긴밀한 협의 중에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교구본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 불법승 3보 가운데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부처님 법도 전해주시고 또 우리 지치고 힘든 불자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는 분들은 역시 스님들이십니다. 종단 운영에 있어서 스님들의 복지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종도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서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이죠.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드디어 지난 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 정말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어떠신지, 그리고 또 반응들, 주변 반응들도 궁금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그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인 만큼 또 우리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시급했던 부분이 이제 연로하신 스님들께서 편안하게 그 치료를 받고 또 병환 중에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요양병원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2008년 각현 스님에 의해 파라밀 요양병원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네. 2018년도에 이제 성운 스님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전문 요양병원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이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을 이제 종단으로 이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상월결사 회주이신 자성 큰 스님의 역할이 지대하셨고, 또 전 총무부장 호산 스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개원을 했고요. 불교 요양병원은 이제 시설 규모가 현재 165병상을 갖추고 있는 그 중소규모 수준이어서 전체 승려 수와 비교하면 이제 병상 수가 많이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을 지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80병상 규모의 제2병동 신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신축 건물은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이제 병원 환경을 위해서 2인실 그리고 또 뭐 4인실 등으로 좀 더 넓게 이제 공간을 할애를 했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공간, 또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 공간 등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 또 그야말로 최선의 시설을 갖춘 그런 요양병원으로 설계와 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 각 교구 본사와 협의해서 또 교구에 그 분원을 그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네. 또 아미타 요양병원은 쾌적하고 또 편안한 병실에서 전문 그런 의료진과 비구니 또 스님으로 구성된 그 간호사의 정성 어린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네. 또 스님들이 노후에도 승가의 위의를 지키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네.
우선 그 제2관 신축 건립이 잘 돼서 우리 스님들께서 치료뿐만 아니라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한 시설이 잘 갖추어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또 수행에도 치료를 받는 가운데도 전념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참 오랜 세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문제 역시 명쾌하게 좀 정리하고 전통문화 계승과 또 보존을 위한 기반을 확보한 것도 총무원장 스님의 중요한 업적이 아닌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간단히 직접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국민들이 이제 더 편안하게 우리 전통 문화가 깃들어 있는 그런 이제 불교 문화 유산에 다가설 수 있도록 대승적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4일부터 이제 개정된 그 문화재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전국 65개 문화재 사찰의 무료 입장이 가능하게 됐고요. 또 문화재 사찰 무료 입장은 1962년도에 그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61년 만입니다. 이제 그동안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보존해야 함에도 그 1700년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유산인 사찰들을 종교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스님들이 이제 도맡아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이제 도외시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년간 이제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 요구해온 그 결실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관람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 특히 이제 국가문화재의 60% 이상을 우리 스님들과 불교계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그 지원과 또 관련 제도의 개선 그리고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실상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님,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부처님 성지를 걸어서 도보로 순례했고요. 또 인도 현지에서 우리 한국 불교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들도 성황리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신양면 정말 총무원장 스님께서 가장 많은 애를 쓰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일단 그 전 원장이신 우리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께서 종단의 힘을 덜어주시고 또 한국 불교를 위한 포교 일선에서 앞장서 주심으로 해서 저로서는 아주 큰 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실천이 없으면 죽은 불교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수행과 포교가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온전한 그런 불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근자에 들어서 우리 수행과 포교 양면에서 좀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교가 잊혀지기 전에 다시 한번 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할 그런 시기에 우리 상월결사의 정신이 이를 뒷받침해 준 데 대해서 크게 신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 순례는 참으로 기막힌 그 수행과 포교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종단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또 참여를 해서 이번에 그 상월결사 인도 순례는 참으로 대단한 그런 역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대한민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이지만 뭐 실상은 그 불연으로는 1700년
동안 관계가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종단에서는 이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그 진행된 상훈결사 인도 순례의 준비 단계부터 또 원만한 회항까지 모든 부분에서 순례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그 종단 등록법인인 사단법인 상월결사에서 모든 것을 이제 진행을 해 왔는데 종단이 주체를 맡아서 이제 재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저 역시 부처님의 성도지인 마하보디 사원의 기원 법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 델리에서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을 했고 또 주 인도 한국 대사관저와 또 사찰 음식 만찬 그리고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한국 문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을 했고 1만여 명의 그이 관람하는 그런 호응을 또 이끌어내고 민간 그 문화 외교를 펼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참 말도 많고 스님 탈도 많았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다행히 원장 스님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템플스테이 문을 활짝 열어서 급한 불을 또 끄고 또 많은 우리 청소년,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 불교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됐는데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또 템플스테이 문을 활짝 열고 지원에 앞장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그 세계적인 큰 이제 행사인데, 폭염과 또 운영상의 여러 문제로 이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돕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이제 종단 관계자들과 의논을 했고, 특히 이제 우리 교역직 부실장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제안을 하고 우리 또 일선 종무원들이 그게 뒷받침을 해서 전국 사찰에 이제 지침을 전달을 했고요. 대회 운영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찰의 문화를 개방하고 또 20년간 그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과 소통했던 그런 노하우를 최대한 이제 살려서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또 체험하고 또 전통 사찰이 갖고 온 그 천년의 수반에서 쉬어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네. 이런 취지에 함께 공감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대원들을 받아준 해당 사찰들의 주지 스님들 또 대중 스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예.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대원들의 반응이 스님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소식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수경지의 그 템플스테이 홍보관에 약 50개국의 3,000여 명의 이제 대원들이 이제 방문을 했고요. 네. 또 영예 과정으로서 특히 이제 그 근접해 있는 우리 선운사, 또 금산사, 내소사에만 해도 60여 국의 4,200여 명의 대원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선운사를 방문해서 대원들이 이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이제 둘러봤거든요. 근데 네. 더운 와중에도 명상에 집중하는 모습도 있었고 K-팝 댄스를 또 열광하던 그런 잼버리 대원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무척 흐뭇하셨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독일 대원 가운데는요, 스님, 직접 이렇게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던 대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법주사에서 8명이 이제 삭발을 그쵸.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출가를 하려면 이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본국에 가서 부모님 동의를 구하고 오라고 했더니, 한 2명이서 동의를 구했다고 지금 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정말 귀한 년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한국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한국 불교의 멋진 모습을 보여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님, 사회적 나눔 실천에도 그 누구보다 앞장서 오셨습니다. 지난 1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업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여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강릉 산불 피해의 현장에 다녀왔고요. 네. 또 예천의 수해 현장을 이제 다녀왔는데 여기에 그야말로 재해로 말미암아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 국민들의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 종단은 이제 특히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대지진 그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사회적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고요. 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자비의 손길을 펴고 있는 광주 자비신행회를 비롯한 또 미래 세대들의 꿈과 또 희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부처님의 그런 자비 손길에 필요한 그런 현장에는 늘 함께 하고자 하고요.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관심과 참여를 또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원장 소임 첫날이었죠. 미래세대 청년 포교 간담회를 여신 이후에 꾸준히 우리 젊은 세대들과 소통도 이어오고 계십니다. 취임 300일을 기념해서 개최된 문화 콘서트를 비롯해 바쁜 일정들 쪽에서 우리 대학생 불자들 직접 만나보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어떤 말씀 주로 많이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난 여름에 그 부산 송정동에 있는 그 꾸무다 콘서트홀에서 문화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제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에서도 이제 청춘 강연을 했고요. 청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 또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려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념법과 또 인과법에 대해서 잘 알기만 한다면 본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마음의 변화, 또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예측과 또 자기 감정의 그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부처님의 인연 연기법과 또 인과법에 대해서 이제 힘주어 말하고자 합니다. 예. 젊은 불자들 가까이 만나시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예. 한국 불교의 미래 좀 밝다, 희망차다 이런 느낌 받으시는지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스님께 직접 우리 청소년분들이 또 대학생 불자들이 바라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질문들도 꽤 해줄 것 같은데요. 요즘 MZ 세대를 자주 만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름 그 인생이나 불교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고 또 그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제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MZ 세대는 기성 세대와 다르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성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그런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또 가치관이 다양하고 또 디지털 환경에 또 익숙해서 그런 감각적인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세대에게 기존 방식으로 포교를 접근하면 아마 이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네. 봤습니다. 그래서 MZ 세대의 그 특성을 잘 인정하고 또 그들의 시선에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법문이나 또 경전과 더불어 그 활동적인 신행 활동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행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참선이나 명상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교의 핵심에는 청년 불자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청년 세대가 그 불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종단의 미래가 또 밝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청년들이 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와 또 그 역할에 한국 불교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상월결사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대학생 전법 운동과 더불어서 네. 종단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천년을 세우다 또 출가 장려위원회 위원 위촉식도 진행됐습니다. 출가를 장려하기 위한 이 전담위원회는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종단의 출가자 감소로 인해서 여러 위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교라는 그런 종교의 근간은 역시 스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스님은 출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님이 없으면 종단도 또 불교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에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는 종단적 차원의 대책 기구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히 스님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교육원이 담당 부서라고 볼 수도 없는 전 종단적 문제이기 때문에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출가 장려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시고 지난 1년 참 많은 일들 해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 해나가야 될 것들이 더 많을 텐데요. 가까운 사업부터 장기적인 것들까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불교가 중흥하려면 네. 불교를 제대로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알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법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제 불교가 알리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어렵다. 또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명상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츰 명상을 기본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이 고요해야 되고요. 네네. 또 생각을 조금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이제 곧 지혜라고 일컫는데, 그래서 이 108가지의 이제 명상법을 보급을 해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명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하다 보면 네. 저절로 불교에 가까워지게 되고 부처님 법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취가 되면은 이제 선 명상이 널리 보급이 되고, 널리 보급이 되면
불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요. 불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불교 중흥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일 역점으로 두는 것은 불교를 어떻게 알릴 것이고 어떻게 포교를 할 것인가, 전법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종단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의 최대 난제이기도 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편, 여러 가지 행정,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을 이제 거기에 맞게 맞도록 그렇게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스님, BTN 불교TV가 유튜브 구독자 이제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넘어서 이제 종교 채널 중에서 돋보이는 성과다라는 자긍심으로 정말 모든 제작진들이 더 좋은 우리 불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거든요. 스님, 격려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뉴미디어 활용에 미흡한 우리 불교계 상황에서 유튜브 100만 구독자는 참으로 대단한 그런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BTN 제작진들의 노고와 또 성취의 깊은 그런 응원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 불교TV의 모든 임직원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중요한 전법의 기림을 잊지 마시고 더욱 진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의미 있고 좋은 콘텐츠로 더욱 큰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불자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격려의 축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구나 모두가 그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또 그러나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일단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 법을 제대로 믿는 그런 신심을 가지시면 모든 일이 마음 편하게 또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피로 마음 편한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모시고 지난 1년간 이루신 다양한 성과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장차 더 힘차게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포교와 전법에 매진하실 우리 총무원장 스님 응원드리고요. 더불어 오늘 좋은 말씀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스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